퇴사를 할 뻔한 그런 위기였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 혼자 관리하라는 건가.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적용을 하니까 일이 되게 재밌어지고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과도 좋아지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적용한 성과로 인해서 이제 최고 평가를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연소 팀장도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책의 위력과 그런 책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되게 크게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의 근육을 자라게 해주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서는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의 근육이 자라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거는 내가 질문을 가지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책이 저에게 또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생각의 능력이 확대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레토 법칙, 너무나 유명한데 80대 20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백화점의 플로어 매니저, 층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팀장님이 갑자기 발령이 나서 공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CS 매니저라고 층에 또 있는데, 그 CS 매니저도 막 퇴사를 하면서 공석이 되고, 그래서 저 혼자 한 개 층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물리적으로 저 혼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80대 20 법칙을 딱 읽고 나서는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정말 큰 80%의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20%에 집중을 하자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됐고, 그 책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집중을 해야 되는 20%의 어떤 브랜드라고 한다면 그 브랜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적용하고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그런 약간 워크북 형태로 좀 돼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제 어떤 일터에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거의 상위 20%가 거의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위 20%에는 제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3개월 전부터 모든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기획전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그 백화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와 기간과 이런 것들을 세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3개월 전부터 좀 그런 브랜드 관리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가지고 좀 성과를 이렇게 극대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제가 혼자 있으면서 퇴사를 할 뻔한 그런 위기였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 혼자 관리하라는 건가, 거의 휴무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거를 계기로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적용을 하니까 일이 되게 재밌어지고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과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적용한 성과로 인해서 이제 최고 평가를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연소 팀장도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책의 위력과 그런 책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되게 크게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회사는, 직장은 학교랑 달라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라는 것을 결과물을 놓고 사실 역기획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나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이제 많은 실패 경험도 이제 자양분이 될 텐데, 일단은 저는 신입사원 때는 많이 시도를 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신입사원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용납이 되고 실패도 용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신입사원 때 이런 선배들에게 들었던 조언 중에 어떤 아직까지도 어떤 일의 가치관, 저희 어떤 일의 철학을 영향을 미친 그런 조언들이 있어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진짜 요즘 들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직장에서 서로 눈치 보고 좀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애정을 갖고 싫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점점 사라지는데 분명히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또 그것을 잘 새겨듣고 내가 개선을 했을 때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요즘 MZ세대가 무조건 나이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걸 꼰대라고 치부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분명 그 속에서 물론 꼰대의 언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잘 활용하고 개선했을 때 분명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남의 일을 먼저 해줘라. 그러니까 협력부서와 일을 하게 될 경우들이 많은데 상대의 부탁을 먼저 처리를 해주면 분명히 나중에 자신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또 교훈도 얻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아낌없이 나눠라인데 이 말씀을 해주셨던 분은 본인이 특허를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분이라.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신입사원이고 저랑 사실 큰 연고도 없었는데 그 특허를 냈던 과정과 모든 자료들을 저한테 다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면 분명히 또 너가 더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올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셨던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라. 그거는 아까 이제 강점 개발과도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큰 조언들이 좀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돈벌이가 되고 직업이 되면 하고 싶던 일도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을 하면서 책을 쓰는 이유는 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취미처럼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또 책만으로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직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영역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해야만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사실은 조금 더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MD가 모두 다 한다의 약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되게 좀 약간 허탈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직을 하거나 뭐 어쨌든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느낀 거는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느끼면서 이거를 참고 견디면서 성과로 이어졌던 일들이 결국은 어필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의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 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저의 지식과 실력으로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기업의 어떤 임원이 돼야겠다라는 목표로 하루에 13, 4시간씩 일을 할 때였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그게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그때 6개월 만에 점점 말라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에 13, 4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이제 식사를 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식사를 챙겨드리지 못한 거, 그게 굉장히 계속해서 후회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야근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모토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얼굴 보고 식사를 하는 거. 그게 저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업무 시간 중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업무를 마치려고 하고, 혹시나 잔업이 필요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상사분과의 마찰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어떻게 진짜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참여자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는 애도하면서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뭔가 저한테 와닿았고, 제가 그 당시에 뭔가 과거의 상처와 좀 어떤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었는데, 책에서 그런 문장을 보고 나서는 그냥 깊이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굉장히 어른다운 길이다라는 인사이트를 되게 얻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조언을 제가 듣지 못했다라면 어쩌면 계속해서 그런 상처에 끌려다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삶의 어떤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나답게라는 것도 나만의 방향과 속도로 나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게 무엇인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아보고 또 그걸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 그것이 결국 나답게 사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으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제 안에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지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느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 것 같은데 막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자존심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들과의 비교에 포커싱이 돼 있다면, 자존감은 나 스스로에 대한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진 내 안에 어떤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서로 그 두 개가 단어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자존심에 더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하는 문화들이 만연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존감에 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좀 자기 만족감도 올라가게 되고 스스로도 뭔가 주체적으로 삶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것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구고 무엇을 좋아하고 왜 살아야 되며 이런 것들에 이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30대를 보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정리한 것들이 책으로도 어떤 열매를 맺게 됐고, 그래서 틈틈이 계속해서 돌아봐요. 제가 제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초심을 다지고 그 방향성과 속도, 목표를 잃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좀 곱씹어보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찾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치열하게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 마냥 이상만을 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에 발을 디딘 상태에서 현실 속에서 저의 어떤 나다운 길을 계속 모색을 하고 좀 중요하면서도 효과가 큰 일들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좀 나답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을 동시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상담할 상대를 찾잖아요. 조언을 구할 상대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담할 상대를 찾고 그 저자와 대화를 하고 저자에게 묻고 답을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질문을 가지고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또 다시 질문을 역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의 질문들이 정리가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나름의 어떤 답들을 찾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질문이 점점 좋은 질문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많이 벌까? 뭐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럼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의미 있게 쓸까?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관점의 약간 변화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좋은 질문을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책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